갑시다. 주방세제를 자, 마지막으로 봅시다. 78 볼게요. 구간 0부터 무한대까지 정의된 함수가 있는데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돼서 이게 뭐가 커져갔다. 먼저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일단 f'x가 이제 2-x제곱분의 n이니까 저기 있는 요 표현을 한번 내가 표현을 해보면 결국 2-x제곱분의 n 2-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분의 n 이라는 놈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k를 집어넣으면 성립을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 부등식을 우리가 좀 잘 알 수 있게끔 간단하게 바꿔주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x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 어때? 둘 다 양수잖아? 양면에다가 얘네들을 곱해도 사실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겠죠?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니? 맞죠? 오케이. 그러면 얘가 지금 얘를 표방하는 건데 내가 얘를 지금 gx라고 하는 거네.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를 좀 정리해보면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gk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 상황이거든? 이해가 됐어? 그러면 지금 얘는 몇 차 함수야? 이 x에 대해서 표현한 이 함수는 4차 함수잖아. 그럼 이 4차 함수를 내가 어떤 자연수 k의 값을 대입을 해봤더니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 인 상황인 거거든. 그러면 상황을 한번 내가 상정해볼게. 봐봐. 무조건 4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하는가? 그건 아닐 거야. 왜? 나는 자연수 부분만 보면 되거든. 게다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돼요. 왜? 얘네가 근이 몇 개야? 4개가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당연히 안 될 거야. 인정해? 그럼 내가 원하는 그림은 어차피 얘가 자연수를 집어넣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뭐 대충 이런 느낌. 으로 만들어지면은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일단 생각 정도는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알겠지? 근데 이렇게 돼도 사실 문제가 있어. 왜? 얘는 4실근 가지는데 얘는 2실근 가잖아. 뭔가 좀 문제가 있죠? 이 그래프보다 조금 더 발전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그러면 얘는 지금 x 절편을 내가 직접 잡아본다면 어떤 식으로 잡을 수 있어? x의 값이? 얘의 값이 루트 2분의 도 내지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n도 되거나 맞지? 근데 그럼 얘는 얘들아 얘랑 얘랑 차이가 뭐야? 내가 이 2차 함수를 그리고 이 2차 함수를 그린다면 두 개는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이 됐다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이 됐다 요 차이뿐이잖아. 맞지? 그러면 내가 이 2차 함수를 그렸을 때 두 분이 이거라면 요 2차 함수를 그렸을 때 두 분은 뭐겠어? 루트 2분의 n에다가 1만큼 왼쪽으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n을 그렸을 때 마이너스 1만큼 이런 식으로 평이동이 돼. 요 네 근을 가진다라는 소리겠지. 까지 납득이 되니? 괜찮아? 그러면 내가 얘네를 x축 상에다가 한번 표현을 해볼게. 그럼 얘네를 표현을 할 때는 결국 얘네 대소관계가 참 중요할 텐데 얘네 입장에서 누가 봐도 제일 작은 놈은 누구야? 얘지. 얘는 확정이잖아. 맞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n 마이너스 1은 확정적으로 가장 작아요. 그리고 가장 큰 놈은 확정적으로 가장 큰 놈은 누구야? 얘가 가장 크다. 맞지? 근데 생각해봐. 얘네 둘은 누가 더 큰지 내가 확실히 알아 몰라. 아직은 몰라. 그렇지? 근데 봐봐. 내가 얘네 값을 비교를 할 때 니네 입장에서 웬만하면 누가 더 클 것 같긴 해? 웬만하면 왼쪽 오른쪽 얘가 더 클 것 같긴 하지 않아? 왜? 얘는 무조건 음수고 얘는 어떤 양수에다가 1만 뺀 건데
얘가 충분히 크면 얘가 무조건 큰 거잖아, 그지? 그럼 나는 이걸 보고 싶은 거야. 어느 순간에는 얘가 더 작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경계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알겠지? 그러면 정확히 같게 되는 순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얘네가 언제 정확히 같아질까? 넘겨줄게. 2루트 2분의 n. 요게 1일 때. 제곱하면요. 4 곱하기 2분의 n이 되니까 요게 2n일 때. 다시 말하면 n이 몇일 때 정확히 똑같아진다는 소리야? 2분의 1일 때 정확히 똑같아진다. 근데 얘는 그러면 얘가 더 클 때는 언제라는 거야? 2분의 1보다 얘가 더 클 때겠지. 웬만하면 얘가 더 크다 그랬잖아. 근데 잘 들어봐. n은 어차피 자연수거든요. 그 자연수 입장에서 n이 2분의 1보다 크기만 하면 누가 무조건 큰 거라고? 얘가 더 큰 거라고. 얘가 이기는 거라고. 그러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어. 얘가 무조건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나는 걱정하지 않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n이고 여기가 루트 2분의 n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잡아줄 수 있겠지. 여기까지는 불만 없죠. 그치? 근데 그럼 내가 이 4차함수를 이렇게 그렸을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자연수를 집어넣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대. 그러면 가장 작은 자연수가 누구니? 1이잖아, 맞지? 그러면 그 1부터 집어넣었을 때 그 1의 위치가 대체 어디 있을 거냐라는 거거든. 그걸 한번 파악을 해보자. 봐봐. 얘들아, 얘 무조건 음수지. 얘 무조건 음수지. 그럼 1은 일단 무조건 얘보다는 오른쪽에 있겠네? 그럼 이것도 봐야 돼. 얘는 1보다 커, 작아? 내가 그걸 몰라요. 심지어 n은 자연수니까 1부터 시작할 거 아니야. 얘가 만약에 n의 값이 1이면 어때? 자연수가? 여기 1이야. 그러니까 얘도 사실 어디 위치에 있는지 지금 확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인정해? 그럼 결국 얘네 그림에서 상대적인 1의 위치가 지금 가장 중요하니까 나는 경계를 어떻게 잡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거야. 1의 위치가 여기 쓸 수도 있고 여기 쓸 수도 있고 여기 쓸 수도 있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여기까지? 그럼 봐봐. 1의 위치가 여기 있다면 어때? n이 몇일 때? 자 얘들아, n이 존나 작은 1이라고 생각해봐. 지금 그림 어때? 여기가 루트 2분의 1이래요. 어때? 1의 위치가 여기 있는 거 맞지? 그럼 얘는 사실 걱정 없는 거 아니야? 왜? 1, 2, 3, 4, 5 다 양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n이 1일 때는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괜찮아? n의 값을 조금만 더 키워보자. n의 값이 2면 어때? 1이 어디 있어? 무조건 여기 있지. 맞지? 그러면 n이 2일 때까지만 해도 어때? 무조건 1, 2, 3, 4 다 괜찮은 거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니까 1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0이어도 사실 상관없는 거야. 이해가 돼? 오케이? 그러면 n이 3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생각을 해보자. n이 3이면 어때? 루트 2분의 3 1 어디 있냐? 이거보다 왼쪽에 있겠지. 얘가 1보다 크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는 내가 비교해야 되는 대상이 얘야. 1이란 놈이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를 봐야 돼. 1 이제 어디 있어? 얘가 루트 2분의 3 빼기 1이라고 생각해봐. 얘 어때? 1보다 커, 작아? 1이랑 비교하면 얘가 더 작죠? 그럼 지금 1은 어디 있는 상태야? 여기 있는 상태야. 얘 괜찮지? 안 괜찮잖아. 그잖아. 왜? 나 1부터 대입할 거라니까? 근데 1을 집어넣었을 때 여기 함수값이 지금 음수잖아. n이 3일 때 돼야 안 돼? 안 된다고. 그럼 n이 4면 씨발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50일 때까지 해야 돼? 조금만 기다려봐. 알겠지? n이 4면 어때? n이 4면 좀 숫자 이쁘거든? n이 4면 안 이쁘네요. 씨발. 그러면 이렇게 보자. 일단 n이 2보다 커질 때는 무조건 1이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언제 대체 1이 여기로 넘어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1로 넘어오려면 최소한 1의 위치가 여기 갔다가 쭉 갔다가 1로 넘어와야 돼. 그러려면 이 새끼가 언제 1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가 1이 되는 순간은 언제야? 루트 2분의 n 마이너스 1이 1이려면 이 새끼가 2면 되는 거고 제곱해서 넘겨주면 n이 8일 때겠네? 그럼 n이 8일 때까지는, 그러니까 7일 때까지는 계속 1이 여기 있다가 1의 위치가 n이 8일 때는 어떻게 된다? 이제 여기 있는 놈이 1이 되면서 1, 2, 3, 4, 5, 6, 7, 8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럼 그 이후에는 어때요? 그 이후에는 무조건 1이 여기 쓸 수밖에 없는 거지. 1이 여기 있을 수 없는 거잖아. 얘는 무조건 음수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때 그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n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n 하고 y축이 이제 이렇게 그어지는 거야. 심지어 1보다도 오른쪽에 뭐가 존재하는 거야? 루트 2n, 루트 2분의 n 마이너스 1 그리고 루트 2분의 n 얘네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요러 아씨가 속지 마 임마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따라와? 오케이? 그러면 이제 나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는데 일단 1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오케이 확정이야. 근데 얘네 숫자들이 지금 내가 어떻게 될지 더 이상 모르겠다는 말이야. 근데 되게 중요한 특징이 있거든. 얘네 둘은 차이가 무조건 몇으로 일정? 1로 일정한 상황이지. 근데 그 와중에 내가 모든 자연수 값들을 이렇게 체크를 해봤을 때 얘네가 이쪽에 있는 자연수가 없게끔 만들어 주려면 근데도 길이가 1이라면 얘네 값이 각각 뭐여야 해? 자연수 그 자체여야겠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겠지. 뭔 말인지 이해돼요? 얘네가 자연수가 아니라 어떤 애매한 값을 가지려면 그 사이의 자연수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오케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루트 2분의 n의 값을 잡는다면 얘가 자연수가 되는 값을 더 찾아주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만든 값이 아까 8이지 않았냐? 그 이후의 값들을 더 한번 찾아보자. 얘가 자연수면은 루트 2분의 n이라는 놈을 내가 라지 n으로 잡아줄게. 그러면 n이라는 놈을 이 라지 n의 제곱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요 꼬라지가 되는 스몰 n을 찾아주면 되겠죠. 뭐가 있겠어? n이 뭐일 때? 그러니까 n이 8인 경우는 지금 라지 n이 2인 경우고, 라지 n이 3인 경우 체크해보면 18, 라지 n이 4인 경우는 32, 라지 n이 5인 경우는 50까지 가능하겠다. 근데 얘는 50까지 딱 잘려있는 놈이니까 가능한 값이 얘네들이다. 다 더해보면 답이 111이 나오더라. 그렇죠?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결국 얘를 4차 함수의 그래프로 내가 끌고 가려고 했는데 얘의 위치를 일단 먼저 잡아줄 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고, 얘네 위치 잡을 때 어쨌든 무조건 순서는 얘네 순서로 가는구나 까지는 잡았는데,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적의 성립을 하려면 얘네 값이 1의 위치가 어디지? 1부터 어쨌든 시작을 하는 거니까 에서 고민을 시작을 했고, n이 만약에 1이면은 1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는 무조건 가능, n이 2면은 1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도 무조건 가능. 근데 그 사이에 여기 1이 존재하면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1이 쭉쭉쭉 넘어와서 여기까지는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정확히 1이 걸릴 때 그때 n의 값은 몇이냐? 8이더라. 그 이후에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여기 1 거리만큼 차이나는 놈에서도 무조건 자연수 값이 양수가 나오려면, 0보다 크거나 같게 나오려면 얘네가 자연수 값을 가져야겠구나 까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7번 봅시다. 아 이거 씨 어떻게 잘라야 될지 모르겠어.
불리면 더 지랄이야. 얘네도 책은 있으니까. 자, 문제에서 요거 하는 거 보자. 일단 얘네 미지수 몇 개야? T, X, K 존나 많죠? 일단 어떤 상황이냐면 양수 T에 대해서 곡선이 직선 Y는 X와 두 점 PQ에서 만나고 에서 일단 니네 Y는 T2의 2X 승 더하기 K라는 거 그래프 대충이라도 그려줄 수 있겠어? 얘는 Y와 X에 대한 관계식이거든. T는 양수래요.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겠지, 맞지? 그러면 얘가 Y는 X랑 만났을 때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내가 이 점을 P, 이 점을 Q라고 한번 놓겠다. 괜찮지? 근데 문제에서 어떤 조건을 준 거냐면 얘 위의 점 Q에서의 기울기가 이 곡선 위의 점 P에서의 기울기의 2배다. 그걸 만족하는 실수 K의 값을 FT라고 하지. 왜 얘는 FT인 거야 그러면? T의 값에 따라서 이 그래프는 어떻게 달라져? T의 값이 작으면 이렇게 그려지고 T의 값이 커지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더 가파르게 그려지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그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에 따라서 내가 Y는 X를 그렸을 때 이 기울기가 2배가 되게 하는 PQ, 2배가 되게 하는 PQ가 각각 달라지지 않겠어? 그러니까 그 K의 값도 계속 달라질 거야. 그러니까 K는 T에 대한 함수야.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오케이? 그러면 식을 이렇게 잡아. 결국 이 상황을 만족하는 K를 FT라고 만든 거니까 수많은 K들 중에서 이 상황을 정확히 만족하는 K는 FT라고 했으니까 그냥 나 이렇게 잡아볼게. 괜찮지? 그때 얘 미분하면 뭐 나오니? 내가 접선의 기울기 구하려.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나와? 2T의 2의 2X 승만 하면 끝나는 거지. 그치? 얘는 지금 기울기 구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하면 끝나는 거지. 맞지? 뭐 D, F 프라임 T, D, T, DX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는 거잖아. 맞지? 아니 봐봐 X의 값이랑 T랑 얘는 별개 문자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얘는 상수라고 X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냥 없어지는 거야. 그치요? 그럼 니네 입장에서 요 기울기가 서로 2배가를 이용을 하려면 얘네 X값과 얘네 X값을 잡아줄 거잖아. 그 X값을 뭘로 잡을래? 뭘로 잡을래? 알파, 베타로 잡을래? 어차피 여기 있는 점도 뭐에 대한 함수일 거야? T에 대한 함수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애초에 얘를 GT로 놓고 얘를 HT로 놓는 게 조금 더 나은 계산이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 괜찮아? 그럼 식 한번 세워보자. 내가 여기에다가 GT를 집어넣은 값은 뭐야? 2T, 2의 2GT야. 그리고 여기다가 HT를 집어넣은 값은 2T의 2의 2HT야. 근데 얘네가 서로 몇 배 사이의 관계를 갖고 있다고? 2배를 갖고 있다. 누가 더 큰 거야? 얘가 2배 더 큰 거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2배를 주면 되겠지. 그러면 똑같아지잖아. 이 상황 이해돼? 그러면 얘네 둘의 관계식을 내가 살펴보기 위해서 양변을 2t로 나누어 줄 거야. 그 다음에 양변 ln도 취해주자. ln 2 더하기 2gt라는 놈이 2ht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ht는 뭐야? gt 더하기 2분의 1 ln이다 라는 관계식이 나오는 거지. 생각보다 얘네는 되게 비슷한 관계를 갖고 있네. 그러면 사실 나는 ht라는 문자 여러 번 쓰기보다는 얘를 gt 더하기 2분의 1 ln 2로 좀 바꿔주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까지 쫓아와. 나 지금 어려운 거 한 거 아니야? 이건 니네가 만약에 알파, 베타로 놨어도 똑같은 짓거리를 했을 거야. 오케이? 여기를 알파로 놓고 여기를 베타로 놨으면 알파 더하기 2분의 1 ln 2까지는 나왔을 거라고. 근데 내가 왜 귀찮게 GTHT로 놨느냐? 결국 내가 구할 게 뭐니까 F'을 구해야 되니까. 그치요? 오케이? 그럼 얘네를
FT랑 연결을 지으려면 이제 뭘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봐. 내가 아직 안 써먹은 식. 저 직선이 어떤 직선이다? y는 x라는 직선이다 라는 걸 아직 안 써먹었단 말이야. 그걸 써먹으려면요, 요 p라는 놈의 좌표, q라는 놈의 좌표가 x 좌표가 gt야. 얘들아, 그럼 y 좌표는 뭐니? 여전히 gt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은 gt 플러스 2분의 1 ln 2가 x 좌표야. 그럼 y 좌표도 똑같이 뭐야? gt 더하기 2분의 1 ln 2가 되는 거야. 어려운 거 아니지? 괜찮지? 오케이. 근데 요 점들이 y는 x 위의 점이기도 하지만 어디 위의 점이기도 해? 요 점 위에 있는, 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각각 한번 대입을 해볼게. 어떻게? 처음에 gt, gt 먼저 대입해줄게요. 어떻게 되니? gt equal t 2의 2gt 더하기 ft. 요 식은 방정식이 항등식이야? 항등식이라고. 언제든지 내가 t의 값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미분도 가능하다. 알겠지? 그리고 gt 플러스 2분의 1 ln도 한번 대입해볼게요. gt 플러스 2분의 1 ln 이퀄 뭐가 된다? t 2의 2ht인데 ht가 이제 요거잖아. 뭐 어떻게 되냐? 자, 2의 2gt 더하기 ln 2를 곱한다는 소리가 2의 ln 2승인 거야. 그냥 2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2 곱하기 t의 2의 2gt.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죠. 얘네 쫓아와. 잘 봐. 나는 얘네 두 식이 t에 대한 항등식이다를 알고 있는 거지. 맞지?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f 프라임이야. 그러면 니네가 두 항등식에서 마음에 드는 걸 양변 미분하면 되거든. 뭐 미분할래? 나 같으면 이거 미분할게. 맞지? 얘 미분하면 뭐 나오냐? g 프라임 t 이퀄 미분하면 2t 어우 씨발 g 프라임 t 2의 2gt 더하기 f 프라임 t 여기 나온다. 그죠? 내가 원하는 건 f 프라임 3이네. 그럼 내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될 건 뭐야? g 프라임 3이 뭔지? g3이 뭔지. 이것만 구해주면 이제 문제 끝나는 거지. 까지 불만? 없죠? 괜찮죠? 오케이. 그럼 얘들아, g3하고 g 프라임 3은 이제 어떻게 구해줄 건데? 하얀색 필요 아무 하나도 없어. 다시 얘들아, G3하고 G 프라임 3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한 번만 더 정리할게. 3만 집어넣을게 그냥. G 프라임 3 이퀄 6 G 프라임 3 2의 2G3 더하기 F 프라임 3이니까 G3하고 G 프라임 3만 보여주면 된다고. 걔네를 무슨 수로 구할 거야? 얘네를 구하려면 어떻게 된다? 내가 GT에 대한 식, GT만 남아있는 식으로 좀 남겨놓은 다음에 걔네를 양면 미분하는 게 낫다 그랬잖아. 그러면 요 두 식이 어차피 T에 대한 항등식이고 FT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존나 쉽다면 나 같으면 얘 그냥 빼줄 것 같아. 어떻게? 밑에서 위로. 그럼 어떻게 되겠어? 좌변이 2분의 1 ln 2가 되고요. 우변은 얘 어차피 동류항이지. T2의 2GT만 남는 거야. 요게 GT에 대한 방식인 거예요. 나 G3 구하고 싶어. 요식 항등식이야. T에다가 뭐 집어넣어? 3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 6분의 1 ln 2 뭐라는 거야? 2분의 1 ln 2 이퀄 3 2 2G3 이렇게 되죠.
뭐 6분의 1이 맞았네? 그러니까 2의 이주의 함수는 뭐다? 6분의 1 ln이었다. 요거 하나 구할 수 있겠네, 맞지? 그러면 2의 이주의 3, 요게 뭐다? 6분의 1 ln이었다를 구한 거야. 그치? 왜, 뭐 문제 있어? 계산 틀렸니? 어떤 거? 어? 아, 공미분인데 그걸 왜 이제 얘기하는 거야? 미쳐버리겠네. 그치, 공미분이죠. 미안해. 아, 싫어! 이 씨발! 그러네, 공미분이네. 미안해. E T G 프라임 T의 2의 E G T 승하게. 너네 추가만 하면 돼. 너무 힘들어. 뭐라고? 말을 건방지게 하는 거지. 자, 요거 하고 이제 요거 값은 알겠죠 이제? 이렇게. 그럼 난 내가 G 프라임 상부하고 싶으면 얘 양변 뭐 해주면 된다? 미분해주면 된다.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곱미분을 해야 된다는 거겠죠? 아니 나도 알아. 그래서 힘든 거야. 요게 0이다. 맞죠? 그러면 G 프라임 3 구하기.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이거 그대로 아니야? 오. 그럼 이 새끼 그냥 0이네? 그치? 그럼 이 새끼 그냥 0이네? 그치? 뭐가 이상한데? 일단 3은 넣어주면 돼. 0이고 3 집어넣으면 뭐 돼? 요거잖아. 6분의 ln 6 G 프라임 3 곱하기 6분의 ln. 그러면 6분의 1 ln은 그냥 약분해주고 그러면 G 프라임 3이 뭐야? 마이너스 6분의 1. 근데 다행히도 요 새끼도 그냥 뭐였다? 0이었다. 내가 구하고 싶은 F 프라임 3은 G 프라임 3이랑 사실 똑같은 거고 답이 마이너스 6분의 1이다. 5번이다. 그쵸? 중간에 저러고. 다시 한번 정리할게. 얘네 X절편, X절편이래. X좌표 GT랑 HT로 좀 놓으라고. 니네 계산 자신 없으면 알겠지? 그렇게 놓고 식을 세워보니까 이런 식이 나오더라. 그리고 저기는 저 정도 이런 식이 나오더라. 근데 얘네 둘 다 그냥 t에 대한 관계식일 뿐이고 내가 구하고 싶은 F'을 구해주기 위해서 위에 거를 그냥 한번 미분해봤다. 그래서 3을 대입한 그 F' 3 값을 구하려면 G'3과 G3의 값을 구해야 되고 그러려면 GT만 남겨놓은 그 식으로 내가 계산을 하는 게 훨씬 더 낫다. F를 어차피 모르니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 식만 남겨놓고 다시 3 대입하고 미분해서 3 대입하고 여기 있는 값에다가 싹 대입하면 F'3이 나오더라 라는 거라고. 다 구조 되게 비슷하지? 맞지? 오늘 했던 그 기출문제들이랑 되게 비슷한 구조들인 거잖아, 맞지? 오케이? 연습을 꼭 해놓으시길 바라요. 8번 8번도 어때 느낌이? 문제 한번 읽어봐. 그래도 구조 되게 비슷하거든? 그 240문 30번 문제랑 오늘 프린트해서 해준 거? 그 문제랑 되게 비슷하단 말이야.
자 보자 얘들아. AC의 길이가 8이래요. 여기 길이가 F 세타래. 자 얘들아 여기 길이가 왜 세타에 대한 함수야? 왜 세타에 대한 함수야? 잘 봐. 지금 이 그림 어떻게 그려진 거야? 반지름 길이, 아니 지름 길이 몇이야? 10이지? 근데 여기서 8이 되도록 요 새끼를 쐈대. 자 그럼 여기서 물어보자. 이 각은 세타에 대한 변수야 함수야? 아 변수야 상수야? 상수죠? 그냥 얘는 정해져 있는 값이야. 세타랑 전혀 무관해. 근데 요 C라는 점이 그러면 요 원 위에 있을 텐데 얘가 달랑달랑 붙어 있을 텐데 얘가 이 지점에서 세타만큼 이렇게 벌려갖고 여기다가 레이저를 쏘겠다. 근데 그러면 이 F 세타라는 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인데 이 세타가 얼마나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얘가 여기에 떨어지는 위치가 각각 달라질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세타에 대한 함수다. 괜찮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더 뭘 해줘야 되지? 일단 여기는 요 각 내가 알고 있는 값이니? 완벽히 알고 있는 값이지. 여기를 알파라고 놓을게. 얘를 어떻게 알아? 지름 길이 몇이라고? 10이라고.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8이래요.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 무조건 수직 아니야? C에서 B를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 이렇게 수직 아니냐고. 여기 U가 아니냐고. 그지? 그럼 여기가 알파라는 소리니까 알파는 뭐야? 알파라는 거. 여기가 10, 여기가 8, 여기가 6. 다시 정리하면 5, 4, 3인 놈이 되겠죠. 5, 4, 3. 이런 그림이 그려지겠지. 따라오냐? 그러니까 알파는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값이야 일단은.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결국 삼각형이 나와 있으니까 원래 사인 법칙을 쓰거나 코사인 법칙을 쓰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줘야 할 텐데 사인 법칙을 쓸까 코사인 법칙을 쓸까? 사인 법칙을 쓸까 코사인 법칙을 쓸까? 코사인 법칙을 쓰려면 나 여기 길이를 몰라. 여기 길이 뭐라고 나야 돼? 얘도 세타에 대한 함수일 테니까 G세타라고 놓겠지. 자 그럼 니네가 이 문제에 대한 구조를 정확히 파악했다면 결국 나는 뭐 해야 돼? 결국 F'을 구하려면 이 F'과 G'에 대한 관계식 구한 다음에 그 뒤에는 F만 남아있는 식, 아니 G만 남아있는 식을 통해서 결국 F를 구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러면 문제가 뭐냐면 G세타라는 놈을 새로 잡아줬을 때 G세타만 남겨놓을 수 있는 식이 따로 없어요. 왜? 여기는 요 길이는 뭐야? 10-F세타지. 내가 이 삼각형을 놓고 보더라도 F랑 G가 공존할 거고 이 삼각형을 놓고 보더라도 F랑 G가 공존할 거야. 게다가 이 삼각형은 내가 알고 있는 각이라고 친다면 뭐 요각 정도? 그치? 뭔가 지적. 이거 말고 뭐 없나? 쌤이 이거 원의 중심이랑 여기가 안 이어져 있으면 범죄랬어. 여기가 5야. 여기는 F세타 마이너스 5야. 여기는 길이가 그냥 5야. 뭔가 다 답답하다고. 맞지? 그리고 애초에 지금 각을 아까 그 29번 문제처럼 서로 합쳐져 있는 각을 준 게 아니잖아. 아까 29번 문제 기억나니? 뭐 이런 그래프에서 여기가 알파고 지금 여기가 세타고 뭐 이런 상황이었잖아. 이렇게 합쳐져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한 삼각형에 별개의 각이 두 개가 있다면 사실 사인 법칙 쓰는 게 조금 더 낫지 않겠니? 라는 거예요. 까지 좋죠? 오케이? 근데 봐봐. 사인 법칙을 쓰기 위해서 이 각에 대한 대응각 맞지? 그럼 이 각에 대한 대응각? G세타 결국 또 G세타가 남네? 이 G세타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럼 이 8이라는 놈은 대체 어떻게 써먹어야 되지?
생각을 해본다면 굳이 G 세타를 도입하지 않고 요 각이 뭐야? 파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세타지. 근데 얘 각에 대한 사인 법칙을 쓰면 결국 알파 내가 알고 있는 각이잖아. 그럼 얘도 세타에 대한 함수 아니겠니? 이걸 쓰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는 거야. 새로운 길이 G 세타를 도입하는 것보다. 됐지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사인 법칙 써볼게. 사인 세타에 대응되는 놈은 F 세타. 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세타에 대응되는 길이는 8. 맞지? 이러면 F 세타가 뭐가 되니? 얘는 어차피 그냥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고 위에 놈은 8 사인 세타인 거잖아. 그럼 얘들아 20만 봤을 때 니네 어때? 이거는 그냥 내가 오늘 프린트로 줬던 그 문제야? 아니야. 얘는 F 세타가 세타에 대한 함수입니다. 이것만 나타내는 그냥 무선식 미분이에요. 걱정 안 하고 그냥 계산하면 돼. 어떻게? F 프라임 세타를 계산해보자. 목세 미분이니까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알파 한 다음에 윗미분 8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윗미분 8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F 프라임 4분의 파이를 구하고 싶으니까 4분의 파이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계산하면 된다. 그럼 모든 값을 다 알고 있는 상태인 거고. 그쵸? 근데 계산하기 너무 어렵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 중간고사 보기 전에 이 문제 했지? 하지 않았어? 이 문제 했죠? 이거 내가 어떻게 하나 그랬어? 얘 꼬라지를 자세히 보니까 순서만 좀 바꿔줄게. 8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에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얘네도 순서만 바꿔줄게. 8 코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에 사인 세타. 얘가 그냥 뭐랑 똑같더라? 사코 코사랑 똑같더라. 그걸 이용하면 얘는 8 자, 사코 코사에서 얘가 마이너스니까 얘가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세타랑 똑같더라. 오케이? 그럼 얘는 뭐야 그냥? 사인 알파가 되는 거야. 그래서 밑에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알파 얘가 된다. 최종적으로 내가 구해야 되는 건 8 사인 알파 나누기 사인 제곱 4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니까 알파 값 알고 있지? 맞지? 이거에 대해서 사인 법칙 이렇게 더센 정리 쭉쭉쭉 이용해서 계산하면 답 나온다. 답이 뭐 퍼킹 49분의 240이 나오면 되나? 이거 한번 집에서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힘들어 죽겠다. 잠깐! 숙제! 우리 노트 정리하는 거 있잖아. 그 소영이 수학 노트 사는지? 샀어? 거기다가 우리 원래 하던 거 있죠? 그거 진행하시면 되는데 뭐 하면 되냐면 예제 1, 2, 3, 4, 5 그리고 레벨 2 1, 2, 3, 4, 5, 6, 7, 8 그리고 프린트에서 기출 30번, 29번, 27번까지 해오시면 돼요. 예제 뺄까? 네. 예제 솔직히 쉽잖아. 그쵸. 예제 할 필요 없죠? 네. 예제 쉽잖아. 뺄까? 갑자기 꼴받지? 빼주기가 싫지 이렇게? 그냥 해봐.
빼고 합시다. 그쵸?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어려우면 영상 보면서 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